뉴욕 증시는 기대했던 미국의 고용지표 악재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젊은이가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의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미국 시카고의 민관 합동으로 국제 곡물 회사가 설립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개월째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순매수 규모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식 보유액은 코스닥 전체 비중의 10%대에 진입했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지난 금요일에 그다지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다른 움직임이 먼저 나왔는데요. 상승장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쓰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마감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상승을 했고요. 연중 최고치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모두 다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상승세 일단 0.4% 정도로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2086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고요. 이어서 연속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0.6% 올랐고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네요. 530선에 안착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1% 정도 올랐고요. 중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만 지수는 약간의 조정을 겪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 외에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유럽에서는 또 유럽 몇몇 국가들의 재정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을 투자 심리 악화 속으로 이끄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 연결해서 지난 금요일 뉴욕 마감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새해 첫 주였던 지난주 뉴욕 증시는 주 초반 강세, 주 후반 약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출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22.55포인트, 0.19% 하락한 11,674.76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2.35포인트 내린 1271.50을, 나스닥 지수는 6.72포인트 하락한 2703.17에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 지수는 0.8% 상승했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1%, 나스닥은 1.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노동부의 고용 통계는 엇갈린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난 12월 실업률은 9.4%로 전월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면서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달에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10만 3천 개로 당초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15만에서 17만 5천 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실업률을 현저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월간 일자리 창출 규모가 25만 개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일자리 증가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구직을 단념해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 주에 어닝 시즌이 또 시작이 됩니다.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이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인텔까지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실적 발표 주요 일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10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를 시작으로 4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됩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기업의 어닝은 5분기 연속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최고 32%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금융 부분이 가장 높은 25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부문은 118%, 원자재는 70%, 고가 소비재가 63% 등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주요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알코아에 이어 11일 화이자, 13일 인텔, 14일 JP 모건 체이스 등이 있습니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알코아는 4분기 19센트의 주당 순이익과 56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은 1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인텔의 4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각각 53센트, 11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2.5%와 7.6%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기업들의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여기에서 결과가 또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확인해 볼까요? 네,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도 잇따릅니다. 먼저 물가 지표입니다. 12일에는 수입 물가지수, 13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14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발표됩니다.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가 억제된 상태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비 관련 지표로는 14일 12월 소매 판매와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됩니다. 제조업 관련 지표로는 11월 도매 재고, 14일에는 12월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이와 함께 12일에는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들의 경기 판단을 모은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이번 베이지북에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까지의 경제활동 동향을 담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13일 영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가 최근 큰 폭으로 오르면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럽 통화 당국자들의 발언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이 상품 시장 쪽으로 해서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낙폭이 좀 컸습니다.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는 한 3.7% 정도 주간 기준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시장에 대한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7일 국제 유가는 달러 강세와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의 영향을 받아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35센트, 0.4% 하락한 배럴당 88.0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원유는 지난 한 주 동안 3.7% 하락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값은 4일 연속 하락 행진을 보였습니다. 2월 물금은 2.80달러, 0.2% 하락한 온스당 1368.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하락률도 역시 3.7%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하긴 기자와 함께 글로벌 소식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연결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은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금요일에 또 의미 있는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정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를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네네. 일단 첫째 주에 코스피가 1.72% 상승을 했고, 사상 최고치로 2100선에 계속해서 좀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네. 업종 테마별로는 정부가 이제 전기차 보급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에 또 삼양옵틱스, GND위엔텍 등 관련주들이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되면서 포스코랑 현대제철 같은 철강주들이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자면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합작자 설립으로 지난 금요일날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고, 개인과 지금 기관은 이제 개인이 큰 폭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이제 매도에 가담을 해주면서 지난 한 주 조금 장중에 좀 혼조세도 좀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코스피 쪽으로만 해서 꾸준히 올라왔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빛을 많이 못 봤는데 530선 드디어 또 넘었고요. 코스닥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또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이제는 갈까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1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역대로 봤을 때도 뭐 기관들이 코스닥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런 물량 비중이 상당히 좀 거의 뭐 최저치 근처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 쪽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대형주 쪽으로 계속 매수가 좀 몰린 만큼 좀 키높이를 좀 맞추기 위해 그런 쪽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코스닥 업체들이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네. 향후에도 이런 모습들은 대형주와 더불어서 계속 좀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변수가 될 만한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을 찝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와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이제 13일 날 네. 있게 되고요. 지금 뭐 금통위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시장 컨센서스는 뭐 동결 쪽으로 좀 우세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프로그램 차익 거래 쪽에 계속해서 좀 매수 차익 잔고가 좀 쌓이고 있다는 그런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뭐 1조 4,690억 정도 순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 계속 이런 부분들은 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순매수 차익 잔고가 지금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난 뭐 옵션 매물 폭탄 같은 경우에는 뭐 2조 한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지금 뭐 그냥 절반 정도 수준. 따라서 이번엔 옵션 만기는 좀 크게 뭐 큰 변동성보다는 좀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은 지금 1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1조 2,6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런 외국인 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한 뭐 옵션 만기 변동성의 좀 확대보다는 오히려 금리 결정이 뭐 동결 쪽으로 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시장은 특별한 변동성 없이 좀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이제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 그에 앞서서 저희가 또 투자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 되겠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 발표를 하면서 뭐 좀 낙폭을 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네.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기업들의 명암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3분기 작년 2010년 3분기의 그 실적 호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 절감 효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반면에 이번 4분기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인한 그런 기업 실적의 증가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 토탈이 대략 기업 실적 증가는 한 25에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1월에 그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1월에 증시 상승 랠리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은 뭐 알코아, 파이자, 인텔, JP모간 뭐 10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줄줄이 지금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을 위시해서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 랠리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뭐 투자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네. 현재 뭐 물가 상승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좀 폭설이 내리면서 특히 이제 호남과 영남 지방에 좀 폭설이 많이 내리면서 또 농산물 가격이 많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폭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구지역 때문에 또 축산물도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 금리 인상이 1월 달에는 동결이 될지 몰라도 1분기 내에 좀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물가 상승이 있을 때는 사실 뭐 저PBR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게 마련인데, 은행 업종이 좀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 수혜 및 저평가 PBR 저평가 업종으로 은행 업종이 상당히 좀 대표적이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외국인들이 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제 반도체 장비 내지는 부품 업체들에 대한 순매수를 계속 지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여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제는 완연한 중소형주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셈인데요. 이 대형주에 대해서도 이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대형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대형주들 과연 접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이 대형주 접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뭐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역시 네네. 관건은 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 뭐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다라는 그런 레포트들 나오면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은 단기 조정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실적 시즌이 좀 밋밋하게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내진 그 아래로 이제 흘러갈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 시기와 더불어서 좀 시장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뭐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지속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지속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으로 시선을 또 돌려봐야 되겠죠. 이번 주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관련주들이 좀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더불어서 좀 STS 반도체 종목 번호는 036540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로의 그 안정적인 좀 매출처가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네. 또 이제 그 비메모리 패키징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에서도 계속해서 좀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필리핀의 이제 생산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이제 생산 캐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동사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가격적인 흐름을 좀 차트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STS 반도체 일봉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뭐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7일 날 이제 8,300원대, 8,310원까지 지금 고점 형성한 이후에 좀 윗꼬리 달면서 좀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지금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좀 윗꼬리가 너무 길게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은 약 7,5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 매수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한 10,000원 정도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손절가는 지금 현재 그 정고점 부분을 좀 뚫고 올라온 그때 이제 초입 시점 약 6,500원 부분을 약 이탈한다면은 추가적으로 61선까지 바짝 붙어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6,5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7,500원 이하, 목표 가격 10,000원 선까지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6,500원 STX 반도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관심 종목을 만나봤고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KB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당일 그리고 또 그 다음 날까지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네. 돌발 악재를 만났고요. 뭐 그래도 뭐 손절가까지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더 매수 기회가 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업종 네, 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한 시가 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매수 가격 제시를 해드리면서 네. 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차트를 KB금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KB금융 일봉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매수권은 약 6만 원에서 57,500원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사실 그 부분이 좀 단기간에 좀 박스권이었습니다. 네. 사실 6만 원 넘어서면서부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된 그런 상승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약간 미심쩍은 좀 박스권 돌파였고, 네. 박스권 돌파할 때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6만 원이 새로운 지지선이 됐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6만 원 이하로 좀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해서 박스권으로 좀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 물론 뭐 금융지주사 관련해서 좀 악재도 터져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현재 그 금리 인상이 뭐 당장에 이번에 동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상승할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금융업종 특히 최근에 이제 저PBR 종목 업종으로 좀 대표가 되는 은행 업종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매수는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네네. 외국 같은 경우에 보자면은 그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PBR 2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PBR이 다 2 미만, 심지어는 1 미만인 그런 은행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네. 이런 저평가 메리트 그런 부분들과 금리 인상 수혜를 감안할 때 KB금융 지금 6만 원 이하에서는 좀 분할 매수 전략이 계속해서 좀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KB금융 계속해서 이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양정금증권 신촌지점의 최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오는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공식 런칭합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뉴스 속 특징주, 뉴스 속 최고의 주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우하이텍, 이 세종공업 비롯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예,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 성우하이텍과 세종공업,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도 많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사와 관련해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종목 모두 일단은 주가 흐름은 지난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긍정적 분석과 함께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좀 금요일 같은 경우도 좀 4%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두 종목 모두 일단은 현대 기아차의 실적 개선세가 좀 상당 부분 나오고 있고 특히 해외 부분의 성장과 더불어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같이 많이 좀 향후에도 좀 성장성이 좀 담보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두 종목 모두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여서 향후에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므로 꾸준히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뉴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 자동차 부품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후방 카메라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거래소나 코스닥 같은 경우 카메라 업체인 대형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가 상당 부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하고 유럽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안전장치에 대한 장착 의무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면서 안전장치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관련된 공구업체들 같은 경우는 성우하이텍이나 이런 다른 부품업체들에 비해서 상당 부분 상승폭이 좀 적었던 부분이 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급과 관련해서도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에 다른 부품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작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런 부품업체들도 한번 점검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현재 같은 중소형 장세에서는 좀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업체 쪽으로는 인지컨트롤스, 임팩, SL 등을 좀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카메라 관련 업체로서 중소형 중에서 세코닉스와 코렌 같은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심 종목군 여러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꼽아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저평가된 중소형주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진 관련 센서와 밸브 같은 부품을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가을경에 현대차에서 블루온을 출시를 하면서 관련 업체로 상당 밸브 부분을 좀 납품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상당 부분 나타났는데, 센서 관련해서 상당 부분 좀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고, 안전장치에서는 또 센서가 가장 좀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부품업체에 비해서 일단 시가총액 규모도 좀 1,000억 미만으로 상당히 좀 작았고, 또 회사 자체적으로도 비용 절감으로에 좀 힘쓰다 보니까 실적 개선폭이 상당 부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업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실적 개선폭이 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간의 부품주 랠리에서 다소 소외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가 반영 폭이 좀 상당 부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도 2달 정도 지금 주가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번 기사를 계기로서 좀 주가가 상승폭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분 한 6,5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주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중소형주 중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수급, 그리고 또 거래량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상당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네. 수신권에서도 과거에는 좀 상당히 많이 작년 10월, 11월경에서는 올해 실적 계산을 좀 겨냥해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확보였기 때문에 올해 같은 부분,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이 좀 개선폭이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작년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네네. 충분히 실적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가격을 6,5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단선 어느 수준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하단선 같은 경우는 그간 가장 좀 주가 지지가 좀 활발했던 5,500원 선까지는 주가가 좀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5,500원의 지지가 될 경우는 충분히 사셔도 보유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목표가 6,500원, 그리고 5,500원 선 지지 여부를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죠. 예, 두 번째도 좀 소형 자동차 부품주를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팩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케이블, 액추에이터나 안테나 같은 부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로 케이블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수요되는 케이블의 50%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 부분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업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 기준에서 PER이 4배 수준을 현재 타 부품 업체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에 작았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 좀 먹어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의 이익 규모가 자동차 부품 업체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부분의 가동률이 90%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실적도 좀 담보됐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PER 4배 정도, 퍼 4배 정도의 주가 수준이라면은 충분히 매수 접근하셔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목표 주가는 역시 현재 4,800원, 4,900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한 전고점 수준 이 종목도 6,000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잡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임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임팩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좀 상하 등락폭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하단선은 어느 선쯤으로 한번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전저점이 4,500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수준까지는 좀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요. 그래서 그 부분 지지를 확인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4,500원 정도까지는 좀 밴드 하단을 좀 잡으시고 매매에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인지 컨트롤스와 임팩 이렇게 두 종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월요일이고 이제 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굵직굵직한 그런 국내 이슈들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서는 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시장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리 결정과 또 그 옵션 만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13일부터 포스코가 실적 발표에 들어가는데요. 세 가지 모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이번 주는 다소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배당을 노리고 이제 들어온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자금도 만만치 않은 양으로 좀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쪽이 좀 좋을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좀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대형주 쪽으로는 다소 비중을 좀 줄여서 오히려 그동안 계속 소외가 되었던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소 대형주가 좀 쉬어갈 수 있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형주가 좀 쉬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이 예상되는 그런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시효과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코스닥 쪽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 현대모비스, LG화학까지 시총 1위에서 6위 기업들이 모두 다 하락을 현재 하고 있고요.
오르고 있는 종목과 지금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 종목들의 낙폭이 좀 더 큰 그런 모습도 더 관측이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KB금융 이렇게 좀 금융주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LG전자, LG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기전자 업종, LG전자를 제외하고는 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낙폭이 큰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현대제철, 삼성화재, 그리고 S51까지 1% 중반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면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지요.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CJ 홈쇼핑, 그리고 아래쪽에 GS 홈쇼핑까지 상승세가 꽤 큰 그런 종목들도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가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가닥을 잡았었죠. 이 코스피가 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오르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530선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점차 또 안정화되고 있고 이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도 우호적으로 현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당히 큰 이벤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 이 초반 흐름과 그리고 또 마지막 흐름까지 시선을 떼지 말고 잘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현재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2% 정도 내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삼성전자 0.3% 내리고 있습니다. 100만원 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느새 또 90만원 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동안 좀 보유를 하시면서 이익이 좀 나신 분들이라면 이쯤에서 이익을 한번 챙기셔도 좋을 법한 다소 좀 약간 어려운 그런 장이 현재 삼성전자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0.3%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가 시총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큰 변화가 있었죠. 시총 기존의 2위였던 포스코가 3위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로 했었던 이 현대차, 현재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0.7%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낙폭이 꽤 컸습니다. 실적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49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0.5%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 1%대 낙폭 현재 나오고 있고요. 네, 시총 순위에 변화가 있었죠. 또 기아차가 시총 10위권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KB금융과 삼성생명을 모두 다 따돌렸습니다. 네, 현재는 0.6% 내리고 있고요. KB금융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4% 오르고 있고요. LG전자는 1.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SK에너지는 조정을 또 받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26,000원 선이 깨졌습니다. LG 0.7% 오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0.3%, 그리고 SK텔레콤 0.2%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0.4%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삼성물산, 신세계, KT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현대제철 1.5% 내리고 있고요. 철강업종 쪽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1.1% 내리고 있고요. S51과 기업은행 부진합니다. 호남석유 역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3.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2083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오르고 있고요. 532 찍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4%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1%에 육박하는 상승세. CJ 쇼핑 0.4%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보합권이고요. 포스코 ICT, 메가스터디 모두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동선은 큰 변화가 없고요. 다음 1.6%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의 상승세가 무섭죠. 4%대 상승세 현재 나오고 있고요. GS 홈쇼핑 이 때 아닌 또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이 거래소에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과연 매각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게 또 루머에 불과한 것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정리가 됐었는데 일단 주체로 꼽혔던 신세계 측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또 이렇게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코코의 급등세가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초반에 좀 불안하죠? 3.2% 급락하고 있습니다. SK컴즈는 0.8% 오르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성화이텍 거의 2% 육박하는 상승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성용광전투자, 실리콘웍스, 멜파스는 조정입니다. 하나투어와 차바이오엔, 테크노세미캠은 강세고요. 특히 테크노세미캠의 강세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4,5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강세고요. 1.3%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1.79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532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SK증권 원종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지금 살펴보니까 코스피 쪽 하락 출발은 했는데 금세 또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중소형주들의 강세 여전하고요.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82포인트 하락한 2,0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1.85포인트 상승한 53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락을 시작했지만 좀 낙폭 좀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55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22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황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장이 크게 변화가 없는 이유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좀 나쁘지도 않게 또 아주 좋게 보지도 않게 그런 중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ISM 지수와 고용지표 등의 핵심 지표가 이미 발표되면서 더디지만 완만한 회복이라는 시각은 유지될 것으로 좀 계속 보이고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늘어나는 기업 실적, 시간당 임금 상승 전환, 가동률 회복 등의 정황으로 봤을 때 완만한 회복 시각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매크로 지표에서 실적 지표로 좀 빠르게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중요한데 4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2011년 전망이 서서히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2011년 국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플러스 16%로 2010년 플러스 47%에 비해서 좀 낮지만요. 누적적으로 이익이 증가한다. 사상 최대 이익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턴어라운드하는 산업에 대한 시각인데요. 턴어라운드하는 산업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더라도 바닥 국면 통과라는 시각 때문에 주가가 크게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향후 전망에 대한 시각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IT와 금융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좀 하회하면서 좀 이번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시각이 있지만요. 그런 상황은 좀 IT에 좀 국한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IT도 크게 악재로 되기보다는 좀 더디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시각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포함한 IT와 증권 포함 금융 등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2011년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에너지 업종, 또 이익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건설이나 기계, 화학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미 이익이 났다면 일부분 매도를 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예, 진입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업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상이한 모습을 보일 걸로 보이고요. 네. 좀 긍정적인 뉴스나 악재나 다 개별 종목별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격이 좁혀지는 국면에 좀 기술적인 타이밍을 잡아야 될 걸로 보이고요. 2011년도 전망의 특징은 어느 한 섹터로 이익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고르게 좀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종목별로 기술적 타이밍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지냈던 대형주 위주에서 최소한 이번 1, 2월 달까지는 중소형주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클은 하반기로 가서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지고 있고요. 조금 더 짧게 끊어서 보게 되면은 5일선이나 11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가 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일선, 11선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원정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외환시장을 살펴보니까 이 1110원대에서 1120원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돌발적인 그런 변수도 우리 시장에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외환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 달러 강세로 1123.5원에 출발한 환율은 증시의 강세 반전 속에서 주식 관련 매물과 역외 매도 또 내고로 빠르게 하락하면서 1118.8원으로 저점을 한 차례 낮췄지만 오후에 결제와 쇼커버링 등으로 반등을 하면서 1122.3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밤사이 유로존 신용 위험이 지속이 되면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급락을 하였고 미 고용지표 약화로 미 달러도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22원에 개장하 현재는 20원대로 좀 몸을 낮추었습니다. 식품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신년 초 물가와의 전쟁을 언급하고 13일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도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물가 부담으로 페루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인도도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 한은도 2월 내에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한편 당국의 환시 스탠스도 주목이 되는 가운데 성장에 대한 부담과 환율 하락에 수입 가격 전가 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과도한 원화 강세 유도보다는 점진적인 원화 강세 용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 환율은 미 고용지표 약화로 주초에 강한 지지력을 나타내겠지만 1120원 하향 테스트가 이어질 듯 보입니다. 꾸준한 내구와 금리 인상 기대 또 외국인의 주식 매수 기조 지속도 유로 급락에 따른 유로원 크로스 거래 쇼플레이 등으로 환율 하락 압력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금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유로존 우려가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품 시장을 필두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고용지표를 계기로 전반적인 조정을 보일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금일은 미국 고용지표 약화, 유로존 우려로 완만한 하락세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투심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에도 이런 장을 한번 읽을 수 있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 5년물 국고채 입찰도 있고 금통위 회의까지 열립니다. 물가가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에서 이 채권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 국채금리의 반락과 장기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로 채권시장은 강세 개장하였지만은 장중 외국인과 은행권의 매도 압박이 강화되자 투자 심리도 악화되면서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금일은 미 국채금리가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전주 약세폭을 되돌리며 강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연초 국채 선물은 수급 정상화와 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인플레이션 압력 등 시장 전반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외국인과 은행권 중심의 집중 매물 출회로 2주 연속 음봉을 형성하는 등 약세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현선물 매수세의 현저한 약화와 또 국고채 발행 정상화로 인해서 작년 말 과대평가되었던 바스켓 채권을 중심으로 시장 금리 급등세가 연출되었습니다. 금주에는 발행 물량이 급증한 국고 5년물 입찰과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1월 금통위 일정이 대기함에 따라서 주중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연말 이후 금리 급등으로 시장 금리가 작년 4분기에 고점 수준을 경신하였고 기관의 자금 집행도 대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는 가격 메리트가 점차 부각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 고용의 예상의 부진으로 미 국채 금리가 좀 급락을 함에 따라서 금일 국채 선물은 지난주에 약세폭을 되돌리는 강세장 예상이 됩니다. 장중 실시되는 국고 5년물 입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은 이후 하반월에 장기물 물량 부담이 다소 경감됨을 고려하면은 수급 부담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선물 저평가가 30픽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서 국채 선물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됨에 따라서 저가 매수의 유입도 지속될 전망이며 또 반등 시에는 5일선인 103포인트대에서의 1차 저항이 예상됩니다. 네, 5년물 국고채 입찰에 따라서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와 관련된 그런 장점이 좀 살아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강세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 그리고 또 외환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쪽에서는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현재 수급 구조는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장 초반에 소폭 순매수 출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는 아무래도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다소, 조정 양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동향이 장 초반에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기관하고 개인은 반대로 지금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좀 출발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선호 국면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중에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 눈에 띄는 업종 한번 저희가 찾아보죠. 예, 지금 장 초반에는 전기전자 업종, IT주들이 상대적으로는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강세폭은 큰 폭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업종들은 큰 폭의 어떤 등락률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축은행 인수 문제로 다소 좀 부진을 보였던 은행주들이 장초반에 반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장초반 매매 동향에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체에 대해서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들이 오늘 장초반에 좀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금융업종 쪽으로도 현재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함께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지금은 4, 4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상감정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발표된 이후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점차 도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일단 실적 시즌에 관심을 가지는 업종은 아무래도 이익 모멘텀이 좀 긍정적인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익 모멘텀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지난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도주였었던 업종들이 비교 우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이 어닝 시즌 기간 동안에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나 화학, 조선주 업종들이 이런 업종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이 내일 새벽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이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인텔과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주요 금융주와 그 다음에 IBM 그리고 GE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미국 시장 역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치는 그다지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닝 시즌 결과가 높은 기존의 어떤 주가 상승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 좋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낮춰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시장 흐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요. 어닝 시즌 결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시장 흐름에는 별다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가 0.1%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발합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소식 접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상담을 해드리고요. 투자 기법도 전수해드립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상담해드릴 예정입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목표 비중, 그리고 또 매수 가격에 대한 말씀도 정확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